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3천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탓에 교육당국의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3천 명대 규모고 또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먼저 지금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한 1,300명대에서 한 2,200명대로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 어르신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4주 전에 비해서 이제 2.5배 이상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수 증가 추세보다 더 빠른, 더 높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2, 3주 정도 위중증 환자 증가세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내에 계신 분들의 감염이 위험이 높은데 전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 2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시설에 계신 어르신도 위험하고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도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방접종 상태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미접종자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위중증 위험이 20배 가까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미접종 하신 어르신들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을 서둘러야 되겠고 접종 완료하신 분들도 지금 알려진 것처럼 추가적인 부스터샷 접종을 맞으셔야 되겠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 증가 속도는 매우 둔화돼서 2주 전에 비교했을 때 한 1.5% 정도 차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0.1% 정도밖에 추가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보다 백신 접종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그 위드 코로나 이후에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일상회복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뭐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을 할 때 확진자가 10만 명당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오늘 이제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발표한다는 건데 어떤 방향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단순한 확진자 수만 갖고 참고를 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절대적인 뭐 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의 수라든지 또 병상의 여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중증 환자라든지 병상 이런 부분들은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너무 쉽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 일관된 방역을 펼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방역의 완화 이런 걸 추구를 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지금 당국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완화할 때 너무 쉽게 완화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원칙을 좀 느슨하게 잡더라도 느슨하게 잡은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서 소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에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위중증 환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가 빠르게 증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의 확진자 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진자 수도 봐야 되지만 취약계층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중에서 미접종자 분들이 얼만큼 더 감염되는가도 따로 봐야 돼서 미접종일수록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2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비상 계획의 조치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 양상은 젊은 20, 30대층보다는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위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층 어르신들은 아까도 이렇게 시설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도 우리가 충분히 조절해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조금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방 조치,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보다 좀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위중증 병상을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긴 어렵고 또 이제 확진자분들을 관리할 때 위중증 병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재택 치료로는 충분히 우리가 물론 대부분 경증이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중에서 일부 위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전화나 영상 통화만으로 아니면 체온이나 아니면 산소 포화도만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일부가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재택보다는 조금 전담병원에서 좀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송을 요청했을 때 또 중등증 병상을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담병원의 병상이 충분해야지 이송이 네. 원활해질 텐데 경증 환자분들이 중등증 전담병원이 병상이 부족해져서 이송이 지연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재택 치료 환자 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지표도 관리 지표도 충분히 좀 포함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러니까 조기에 항체 치료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를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것들보다 좀 적극적으로 네. 초기에 경증 단계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보다 좀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병상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이미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비상 계획의 한 예로 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70%, 75% 이상 이 기준치를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리고 위중증 환자 비율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병상 확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면 이제 등등의 부분은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쯤 비상계획 발동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로 또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일단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사적 모임 민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예방접종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예. 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치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의료진이 바뀌거나 또 병원을 옮기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 또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계처럼 이렇게 쉽게 병상을 바꾸거나 이동하는 것이 이송 체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송 체계 개선만으로는 충분히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 어렵고 네. 그 효율화가 환자 치료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하고 병원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임상가들 간에 충분한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비상 계획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증화를 최대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이 있는 어르신들이 확진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또 전담병원이 비어 있다면 일단은 고위험군 분들을 그쪽으로 모셔야 되겠고 또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진단이 지연이 되게 되면은 고위험군 분들은 이미 위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 진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다 조기 검사를 조금 더 서두르고 적극적으로 특히 고위험군 분들에게 검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사용 중인 중환자 병상 수가 실제 위중증 환자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보통 이제 위중증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또 네. 이제 에크모 장비, 큰 혈관에 관을 꽂아서 그걸 인공 심폐기를 돌려서 다시 혈액을 넣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항체가 좀 바이러스 역가가 좀 떨어지거나 음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병상들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중환자실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고 더군다나 그런 환자를 다른 병상으로 옮기기에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했던 격리 병상의 일부 남아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또 신장 수속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 숫자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좀 나온 것 같아서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잘 나누어졌다고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한 신규 확진자 총수만 가지고 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처방을 내놓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근데 위중증 환자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일단은 여기에 녹아 들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비상사태에는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준은 세분화하고 또 정밀화하고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 하에서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17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핵심 지표의 경우에는 5개로 이제 세분화해서 이 기준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11월 2주차 주간 평가도 수도권에서 분석한 내용들도 잠깐 설명이 됐고요. 앞서서는 추가 접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돌파 감염 사례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 접종을 좀 빨리 받아달라는 부탁을 독려를 지금 당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파이자사에서 이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을 때 낸 자료에 한 1년 정도는 부스터샷 효과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네.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맞고 대부분은 항체가가 잘 유지가 되지만 일부는 좀 항체가가 좀 빨리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면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 위주로 발생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데이터 연령별로 이제 부스터샷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이걸 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것을 현재 실제 현장에서 발생률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중화항체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은 부스터샷을 6개월 후에 맞으면 아마 한 추가로 1년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좀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군 의료진은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을 받고요. 또 약 50만 명 되는 일반 장병은 내년 1월부터 추가 접종을 받는다고 하는데 군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걸 고려해 보면은 이게 좀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뭐 서두를수록 좋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확보돼 있는 여력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두고 일단은 의료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부터 조속하게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의료 인력들이야말로 이제 비상 상황에서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이고 여러 군데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을 좀 빨리 서둘러서 그것부터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군대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점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백신 접종을 좀 서둘러야 될 여러 이유들이 있겠는데 장병들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뭐 휴가라든지 출입에 굉장히 또 제한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더 평안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접종을 조속하게 서두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시기적으로 더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는 또 무난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군대하고 또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등의 어떤 그 과정상의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여건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다 이런 부분 또 한편으로 좀 낙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브리핑이 좀 길어져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 수능이라서요. 수능과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시행이 되는 수능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만 수능을 치르긴 했습니다. 올해 그래도 달라지는 점이 혹시 있는지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나요? 네, 잠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점은
이점부터 짚자면 예, 예. 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공간으로 배치가 돼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치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고사장으로 가는데 별도의 시험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쪽에서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송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지 119 소방당국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119로 전화를 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달라지는 점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칸막이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보통 수험생들이 초중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칸막이를 하고 특히 교실 같은 데서 칸막이를 하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시야가 가려지고 좀 심리적으로 답답하다 이런 호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또 위드 코로나 분위기에 맞게 칸막이는 일단 제거합니다. 제거한 채로 시험을 치르고 다만 점심시간 때는 좀 그 감염의 위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종이로 된 삼면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시험장 들어갈 때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혹시나 발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험생들끼리 몰려가지고 좀 혼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밀리지 않을 시기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잠깐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걱정하시는 수험생들, 뭐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수능 당일에 또 주의해야 될 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아마 확진되신 분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많이 주의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예. 당일날 갔는데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열이 난다든지 또 뭐 호흡기 증상이 생길 때 그럴 때도 그런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상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당국과 학교 시험 당국의 절차를 잘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주기적인 환기를 위해서 좀 수능 당일 좀 날이 춥다면 좀 옷을 좀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일부는 또 좀 핫팩 같은 걸 좀 소지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처음 써보시면 또 굉장히 또 뜨겁거나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 끝나고도 충분한 휴식과 함께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수능을 안 본 다른 학생들도 예방 접종을 안 했다면은 이번 기회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수능 얘기는 저희가 바로 뒤에 저희 기자와 함께 A부터 Z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니까요. 수험생분들이나 학부모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